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제 경기 오랜만에 뭔가 시원한 정말 3대0 대파 소식이었습니다. 먼저 축구 전문 기자로서 보기에 어제 경기 어땠는지 총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황선홍 감독과 우리 선수들이 두 번의 시행착오는 없었습니다. 지난 21일 이제 서울에서 열렸던 경기에서는 우리가 선제골을 넣고도 후반에 수비의 균형이 무너지고 황선홍 감독의 교체 전략이 우왕좌왕하면서 결국 무승부를 허용했었죠. 여러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형에서 라인 사이의 어떤 간격 유지가 잘 안 됐고 중원에서 실수가 너무 많았다. 또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하고 나오는데 그걸 흔들 수 있는 침투 플레이의 부재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태국으로 원정을 떠나면서 나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싶었는데 황선홍 감독이 1차전과 달리 이강인, 김문환, 조규성을 투입하는 변화를 줬고 교체 카드도 빠른 시점에 박진섭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흐름을 스스로 가져오는 장면들을 거듭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승부의 세기를 박는 두 번째 골이 이강인의 어시스트, 손흥민의 득점으로 연출되면서 이번 3월 소집의 최대 이슈였던 두 선수의 갈등 봉합까지 완벽하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 경기였습니다. 완벽하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다. 네, 그렇게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우리 서 기자님 연결했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강인이 뭐 어시스트하고 손흥민이 골 넣어서 포옹하는 장면 보고 싶다 했는데 그 말대로 됐어요. 혹시 저희 방송을 두 선수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말대로 돼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긴 경기에 굳이 나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죠. 앞으로 계속 이제 월드컵은 이어지니까요. 예선전도. 그렇다면 그래도 보완해야 될 점 여전히 요건 불안했다.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 그 후반 시작하고 박진섭 선수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 역시 수비적으로 계속 태국의 카운터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황선홍 감독이 후반 시작과 동시에 바로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잘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컵부터 지금 수비형 미드필드 포지션에 대한 우리의 고민. 기성용 선수가 은퇴를 하고 정우영 선수가 지금 대표팀에 뽑히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대안을 좀 두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장시간 지속되는데 어제 박진섭 선수, 이 선수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력을 갖고 있죠. K3, 세미 프로에서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2부 리그인 K리그2 그리고 1부 리그 K리그1의 강자인 전북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좀 그 자리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좀 하나의 새로운 드라마를 보여줄 수 있다. 아마 황선홍 감독이 계속 뭐 앞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감독도 이 박진섭 선수의 활용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수비 불안은 여전히 저도 처음에 막 그 태국이 갑자기 뭐 거의 1대1 상황에서 물론 태국 선수의 골 결정력이 좀 미달했는지 골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위험한 순간들이 몇 번 있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가 포옹하는 장면, 모두가 기다리는 장면이 연출이 됐고 이로써 그러면 이른바 그 탁구 사건 갈등은 보갑된 거라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기도 한데요. 서 기자님이 취재한 바로 최근에 어떤 대표팀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네, 지난주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강인 선수가 합류한 직후에 선수단 미팅이 열렸었고 그 자리에서 이강인 선수가 대면 사과로 다시 한번 진정성을 전달했고 손흥민을 비롯한 고참 선수들이 모두 털어버린 그 선언을 했다고 얘기 드렸었죠. 네. 그 이후 대표팀이 이전보다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열 마디 말을 저희가 전하는 것으로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장 안팎에서 두 선수의 모습이 믿음을 준 것 같은데 경기력도 경기력이고 이가 기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득점 후에 서로 포옹하는 모습 그리고 경기 후에도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게 가서 장난을 치는 모습도 있었고 아, 지난 22일 출국 때도 보면은 공항에서 두 선수가 웃으면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도 목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제 정말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어제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에 오늘 한 팀이 돼서 멋있는 경기를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가지고 대표팀이 진정한 원팀으로 거듭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황선홍 감독은 어쨌든 지금 임시 체제인 것이고 한국 이제 6월 6일에 싱가포르 원정 그리고 6월 11일에 중국과의 홈 경기 남겨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임시 체제를 벗어나서 진짜 이제 월드컵 대표팀 감독 선임은 언제쯤 이루어질지 뭐 협회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어떤 감독과 접촉 중이다. 혹은 어느 기준에 부합하는 감독들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걸 체크하고 있다. 이런 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은 아직은 안 들리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뭐 3월 A매치 지금 이 두 경기가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황선홍 감독 임시 감독 체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게 우선이 아닌가 싶어요. 음. 과연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 체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정식 감독으로 좀 승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를 1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뭐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지만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현재 천안에 만들고 있는 축구 종합센터 건립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문제에다가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 경질 위약금까지 더해지면서 재정적으로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네. 올림픽 대표팀 일정을 마치는 즈음에 황선홍 감독을 정식 사령탑으로 승격시키면은 지금 새로운 감독 선임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것도 염두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가 분명히 황선홍 감독 체제로 지속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어제 이제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선수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미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황선홍 선수가 약간 선수들을 잘 리딩하고 있다. 선배 선수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황선홍 체제로 계속 가도 팬들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평가할 만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긴 시간 우리가 대표팀 운영을 하는 걸 보면은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외국인 감독이 큰 실패를 겪는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 후임은 국내 감독이 된 적이 많았었거든요. 음. 국내 감독들이 어떤 선수들을 케어하는 부분, 관리하는 부분에서의 이점은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황선홍 감독이 선수들 소집해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에서는 분명히 불안감이 나타났죠. 예. 근데 두 번째 경기에는 그게 조금은 더 좋아진 모습으로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황선홍 감독을 정식 사령탑으로 승격시키는 그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협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이게 좋은 명분이다, 이런 걸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황선홍 감독도 후보 중에 한 명이라는 좀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음. 그리고 더 많은 선택지까지 둘러보면서 우리가 최선의 선택지를 선정을 해야죠. 제가 황선홍 감독 임시 감독 선임 때 얘기 드렸던 게, 이것은 최선도 차선도 아닌 그냥 차악 정도를 선택한 음. 선택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되풀이하면 안 되겠고, 저는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되더라도 어떤 평가 기준과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그거를 모든 축구팬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을 수준으로 좀 해야 된다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네.